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의 한수. 네, 해피 버스데이 언제 오려나 아, 로 해보겠습니다. 해피 버스. BUS. 네. 예, 버스데이.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저도 버스 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기 한수. 네. 예. 올 것인가. 점점 이게 아주 불성실이야. 소설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먹지를 못하니? 아니,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왜 멘트를 먹지를 왜 못하니? 알아먹질 못하니. 알겠습니다. 아이, 그 소설이 있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알았어요. 그럼 작가는 누구예요? 작가 누가 쓴 겁니까? 네? 누가 쓴 거예요? 한강 씨가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오창석. 저도 버스 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기 한수. 네. 예. 올 것인가. 점점 이게 아주 불성실이야. 소설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먹지를 못하니? 아니,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왜 멘트를 먹지를 왜 못하니? 알아먹질 못하니. 오늘 퀴즈는 미세 뉴스 보세 코너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버스 파업 소식을 다룬 어제 김수민, 오창석 두 평론가 모두 버스와 관련된 한 수를 준비했는데, 먼저 민의 한 수, 김수민 평론가 해피 버스데이는 언제 오려나 이런 한 수를 남겼고, 석의 한 수, 오창석 평론가는 소설 제목인 이것을 인용해서 버스 업계에 이것은 올 것인가 이런 한 수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오창석 평론가의 석의 한 수 중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소설 제목입니다. 현진건 작가의 작품으로 인력거꾼 김첨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설렁탕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 못하니? 라는 문장이 특히 유명하죠. 자, 이 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창석이 남긴 5글자.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김용민이를 웃기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왁스의 럭키 들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퀴즈 내고 듣는 음악은요 힌트입니다. 예, 노래 속에 힌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미세 뉴스 보세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봅니다. 서기한수. 네. 예. 운수 좋은 날은 올 것인가? 아이고 듣다 보니까 운수 좋은 날. 점점 이게 아주 불성실이 아주. 운수 좋은 날 소설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먹지를 못하니? 네. 네, 정답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 네. 그래요. 그 정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내주신 답. 유튜브 아이디가요. 탈퇴한 회원이에요. 네, 탈퇴한 회원님. 라면에서 다시마 2개 나온 날. 예. 자, 운수 좋은 날이 정답인데 라면에서 다시마 2개 나온 날. 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0073번 쓰시는 분 정답 한강. 네. 자, 그리고 4637번 쓰시는 분 버스 좋은 날. 네. 그리고 김대근님 현진건. 예. 자, 그리고 3605번 쓰시는 분 이거 재밌어요. 운수업자 좋은 날. 네. 운수업자보다도 버스 기사님들이 좋은 날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배재항님 해뜰 날. 운수 좋은 날 해뜰 날. 예, 그렇군요. 자, 3385번 쓰시는 분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많이 불안하지요. 운수 좋은 날 맞히셨습니다. 자, 박봉건님 어제자 방송이네요. 정답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업자 승객 모두에게 운수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운수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운수 노동자들도 좋은 날이 와야죠.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한뚝배기. 한뚝배기. 자, 그리고 5002번 쓰시는 분 개탄날. 네. 자, 그리고 2055번 쓰시는 분 운수 좋은 날. 네, 맞히셨어요. 시사평론계의 문희상. 김용민 라이브 저녁길의 친구 고마워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이라고 별명 지어주신 분이 있어요. 김구라 씨. 예전에 그 KBS 2라디오 해피 FM에서 김구라의 초저녁 쇼 그 방송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고정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그때 김구라 씨가 소개를 했죠. 시사평론계의 문희상. 예.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닮았다고. 예. 그랬더니 또 10년 전이지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이 됐네요. 11년 전이네요 벌써. 네. 글쎄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6시 15분 됐는데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경기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측이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장원호 경기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다만 인상된 버스 요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임금 인상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파업 철회를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5당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6,7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김용장 전 미군 정보요원이 5.18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2018년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셨던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5.18 기념재단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전직 이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하세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5.18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서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방부 자료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5.18 관련한 자료를 네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 자료가 많습니까? 재판 수사 기록만 해도 네. 95, 96년도 있었던 12.12 5.18 네. 수사 기록만 해도 55만 쪽이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선태 이사님이 자료 5.18 관련한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급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오랜 세월 많이 봐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는 작은 팩트 뒤에 도사린 정치적 동기나 음모를 네.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우리가 과거에 재판 수사를 했거나 여타 국가기관에서 8번 조사를 했지만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김용장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이 사살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고요. 짐작은 하셨습니까? 전두환의 방문 사실은 88년 청문회 때 허정환 씨가 양심선언에서 밝혔고 1988년이요? 네네. 오. 그리고 95, 96년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4사람 정도가 네. 직접 목격했다. 오. 특히 진종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작고했습니다만 2군 사령관이었는데 전투교육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예, 등등의 증언은 많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정확한 정보원과 첩보원을 토대로 했고 그것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김용장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정보요원의 그 정보 수집 또 보고 이거는 정확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문건으로 확인해 보고 네. 과거에 팀 셰록 기자가 공개했던 미 국방성이라든지 공성의 비밀 자료를 토대로 볼 때는 네. 현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네. 객관적으로 묘사되고 전달이 됐다는 것으로 볼 때 예, 예. 지금 미 육군 보안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501에서는 이걸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예. 틀림이 없고 정확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곡이나 첨삭이 없는 네. 있는 그대로 팩트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는 5.18 당시에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광주에서 김해로 시신을 옮겼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군의 비밀 기록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 계셨을 때 당시에 공군 조종사를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5.18 당시에 일반적으로 작전 지휘를 했거나 네. 현지에서 수송을 했던 것은 육군 항공단이 했고요. 대규모 군수품이라든지 병력 수송은 네. C1, 2, 3에 의한
공군이 소유한 수송기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군 기록에 보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육군의 각종 기록에도 상황일지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예, 예. 단지 그 문건에 대해서는 5월 25일 수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네. 24일 날 현지에서 전투교육사령부 병력하고 네. 11공수 63대 대하고 5인 사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9명 병원에서 추가로 2명이 죽어서 11명이 사실상 운구된 것은 국군 수도통합병원 즉 성남 비행장으로 옮겨진 사실은 군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해 비행장으로 간 사실은 군 문서에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엄혹한 시기였고 보안사령부가 위세가 등등한 시기여서 네. 실으라면 실은 대로 그냥 물건도 확인하지 않고 싣고 날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시신을 찾는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뭐 이 행방 같은 거 전혀 알리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시신을? 가정이고 추정이지만 네. 시신은 김용장과 허장환 씨 두 정보원의 진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체를 재발굴해서 태워서 남은 뼈를 네. 어디로 옮겼거나 유골을. 집단으로 유골을 안매장을 했거나 해상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기 바닷속에 때문에 버리는. 네. 이 부분까지를 폭넓게 조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 몇 명 정도 그렇게. 그 두 분의 증언자들은 한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242명의 신고자 중에 행불자로 인정된 분이 76명이 계시는데 아직 이분들에 대한 사망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분들은 대문을 열어놓고 밥상 위에 자식이 돌아올 밥그릇을 아직 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아주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송선태 이사님이 굉장히 그 과장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하는 정보들은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저는 아무리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된 팩트만 이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만원 씨의 그 5.18 북한군 투입설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만원 씨가 제가 그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 경로하고 퇴각로를 밝혀라. 그랬더니 뭐 간간히 서해안 남해안을 통해서 들어왔고 태백산 산맥을 거쳐서 월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생존해 있으면 되라 그냥 모두 죽었다. 청진시 인민영웅묘역에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김용장 씨도 얘기했지만은 당시 광주와 한국을 감시하는 북한을 감시하는 위성이 2개나 떠 있어서 네. 개미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도 다 보았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퍼뜨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청진시를 방문했을 때 이 영웅묘역이 뭐냐라고 했던 대목에 대해서는 네. 언급한 대목이 남한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6.25 때 참전했던 청진 시민들과 베트남에 가서 활약했던 북한 출신 공군들의 묘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만원 씨의 말을 가지고요. 네.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징계도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전두환 후에 또는 전두환의 그런 범죄 행위를 계승한 당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그런 살상 행위라든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진상조사도 하고
조사위원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어정쩡한 것은 아마도 5공의 재평가나 5공의 부활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대한 연민이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전두환 씨를 단죄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당인데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3699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5.18 당시 참혹한 사륙행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반역사적 행위 그만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9977번 쓰시는 분, 5.18 더 많은 분들이 증언해서 거짓 선동하는 세력들 재판정에 서게 해서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제 39주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송선태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5.18 때 뭐 하셨어요? 주로 이제 학생 시위를 기획하고 주동하고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군속이 된 뒤로 동지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위에 참여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피를 했습니다. 아, 역시 대학생이셨군요. 네, 대학교 제대후에 4학년에 네.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심재철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사이에 논란, 논쟁 보셨을 텐데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동지들의 이름을 유시민 이사장이 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동지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서울대학교 내 학생운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심재철이 1980년 5월 8일 날 군대 징집을 위한 신체 검사가 있다고 해서 저하고 통화한 이후에 네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기획실에 방문을 해서 네. 연대투쟁 최후의 일각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네. 올라간 친구가 이제 네. 회군을 했고요. 심재철 의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고 예. 저를 얘기하면 잘 알 겁니다. 네. 그리고 홍성률 돌아가신 홍성률 중령이 심재철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그 사실은 입증을 하고 있어서 네. 더 이상 불필요한 5월 항쟁과 관련한 그 스라린 과거에 대해서 상체기를 내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률 씨? 예. 그분이 누굽니까? 고등학교 선배죠. 심재철 의원은 저 1년 후배인데요. 아, 심재철 의원이 또 광주 출신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하고는 막역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그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기 비서진들도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 평민당으로 공천을 못 받고 민정당이나 민자당으로 갔는지 민자당으로 뭐 그러한 사실들은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최초 자금 수수 사실도 누구의 조서에 나오는 것인지 누구의 재판 기록에 나오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은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시위를 주동했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뭐 허위 증언이죠. 네, 그렇죠. 뭐 이건 강압에 허위 증언인데 네. 뭐 그러한 그 야만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우리 젊은 시절의 얘기를 네. 오늘에 와서 아프게 하는 것은 네. 또 다른 소위 말해서 그것은 상체기를 돋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모두 진실 앞에 예. 숙연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아직까지 출범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송선태 이사님도 지금 계속 겉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자료 검색만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죠. 이제 조사를 위해서 예. 9명이 추천돼서 조사위원 추천이 돼서 네. 이제는 조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중구 저동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모든 기자재를 다 넣고 네네. 광주 현지 사무소는 광주 도시공사 건물 2층에 다 확보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령의 이 임대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다 나가고. 약 두 쪽을 합쳐서 관리비까지 약 1억 정도가 허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왜 이게 진상조사기구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추천 의원 두 사람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서 네네. 이 진통이 왔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야 간에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 진행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원외 활동을 주력하다 보니까 예.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협의된 임대료가 1억 든다는 말씀이죠? 매달. 매달이요? 네. 몇 달 됐습니까 지금? 사무실을 완비한 지가 한 4, 5개월 됐습니다. 아하, 5억이 이렇게 예. 날아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혹시 이게 활동 시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성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아이고 혈세 낭비네요 한마디로. 빨리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돼야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동광주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일대 2km 구간에 정체 남았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 광산에서 산월터널까지도 2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까지 속도 못 내고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느리게 이동하고요.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차가 많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금천 일대에서만 짧게 밀리고 충남권 광천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가양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한남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이 구간 벗어나는 데는 5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불타는 화요일 화려한 언변 화끈한 성격의 그녀와 함께합니다.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녀의 이유 있는 참견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시점. 네, 이 음악에 참 어울리는 분입니다. 네, 법무법인 해 고문을 맡고 있는 수원대 법학과 류여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예. 장미 받으셨어요? 장미? 오늘 왜 장미를 로즈데이. 받습니까? 로즈데이? 아유, 그게 무슨 소리? 거의 표정이 장미는 무슨 장미인가요? 네, 컵라면이 더 좋아요 하는 그렇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이 장미나 이런 왜 사탕 주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날도 다 이제 저한테는 없는 날입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아내에게 예. 장미를 이렇게 안고 가서 이 장미보다 너는 내게 더 소중해라고 하면은 네.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더 닭살 같은 멘트 아시죠? 99송이를 사서 안고 간 뒤에 마지막 한 송이는 나야 라고 하면은 오늘 사랑받으실 거예요. 왜요? 그냥 나가라고 해가지고. 네, 머리에 그렇습니다. 리본은 묶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생이 또 있다면은 그때는 한번 그래볼 근데 생각을 한 갖고 있습니다.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요? 네. 예, 그러면 어디 아프냐고 머리부터 만질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시작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진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류여해의 레이더에 딱 걸린 정치권 사건 사고 인물은 누구? 타이틀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답을 류의 할까요? 정치적 참견 넘넘넘 다시 한번 넘넘넘
아예 한 번 좀 더 해줘요. 좀 아예 뭐 돈이 나갑니까 이게? 에? 네, 그냥 자, 다시. 답을 할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예, 네, 가겠습니다. 저는 예. 이번에는 근데 음. 유시민 씨가 이름이 원래 본명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래요? 예, 본명이 있었대요. 오. 개명한 거였대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네. 본명을 까먹었어요. 예. 원래 이름이 유시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본명은 아무튼 본명은 손혜원 씨도 본명이 아니었다 그러고 다들 네. 본명이 아닌데 아무튼 북한이 뭐 싸서 놀라셨죠? 라고 했는데 전 처음에요. 네. 뭐 쌌다고 해서 저는 응아했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쐈다. 쐈다. 그리고 쐈다. 그래도 햇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사실 햇볕 정책 이야기는 동화책 얘기죠. 옷 입은 나그네가 바람과 해의 내기 내용을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저는요. 북한은 햇볕 정책을 이제 다 알아요. 이 내기를 할 때 나그네가 바람과 해의 내기 내용을 알았다면 과연 옷을 벗었을까요?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이미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쏘았던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400km라면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가 바로 이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해당이 된다면은 네네네. 결국은 이게 안보가 굉장히 위협되는 미사일 발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유엔 위반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시민은 계속해서 대북 정책, 햇볕 정책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북한이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오히려 더 원활한 화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상하게 계속해서 너무 가볍게 북한에게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가볍게 안보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햇볕 정책은 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나온 표현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듣는 북한은 기분은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북한이 자꾸 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는데요. 네, 우리가 네. 그렇게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과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시간에서도 다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 참 음. 격떨어져요. 격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었거든요. 근데 어용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예,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예. 뭘 알리는지 뭔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좀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졌는데 네네. 아니 황교안 얻어맞으려고 오는 곳이다. 그래도 당 대표입니다. 네. 근데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이라는 발언도 문제지만 예. 또 뭐 산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외면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너무너무 한심하고 격떨어졌습니다. 음. 특히 저는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네. 5.18은 정말 그 정신이 굉장히 거룩되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네. 광주를 방문하는 황 대표에게 물세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5.18 민주화의 정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건 정말로 모독의 방문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화합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 같이 황교안 대표를 안고 함께 다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 두려워서 못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식인다운 유시민의 발언이었을 텐데 네. 오히려 5.18 민주화 정신을 거스르는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오히려 지역 감정을 고취시키고 지역을 나누기를 하고 국민을 나누기를 하면서 특정 의식, 특정 지역 나누기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요. 예. 유치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 한번 갔었어요. 네. 그때 이 물병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물이 이제 뿌려졌는데 이걸 두고 현지 언론은 이거 뭐 다 예상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 예상하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음모론요? 뭐 이를테면은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물병을 자작극으로 맞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물병이 생각보다 많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프죠. 그 안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음모가 또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그 화창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우산 세 개가 동시에 펴져요. 그거는 위기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게 뭐 자작극은 아니더라도 그 이 현지에서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다 예측을 하고 간 것은 그거는 그 좀 뭐 예상된 그런. 저는 오히려 예상을 하면서도 갔지만 생각보다 더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안 좋았어요. 전 차라리 맞아야 된다. 더 의연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물 생각했는데, 네, 물 맞고. 네. 근데 정말로 거기서 물병 던지는 사람들은 폭력이에요. 그 모습을 비난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네네네. 비난뿐만이 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모습들이에요. 예. 왜 광주가 성역화되어야 됩니까? 누군가의 땅이 아니에요. 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산을 가지고 간 모습이 전 사실은 정말 뭐가 두려워서 한 대 맞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팠다. 그날 정말 아파서 멍들었다. 그리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산을 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물병 던진 사람을 비판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541번 쓰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제대로 징계하고 오라는 것이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전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도 좀 징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네, 대표. 보수 괴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진짜 보수들이 듣기에는 괴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막말 배틀. 막말하는 사람들 누가 저걸 했는지 전 국민 배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징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징계를 해야 된다. 5.18 그 망언한 의원들. 이해찬도 함께. 이해찬도 함께. 네, 그리고 유시민도 알겠습니다. 함께. 유시민은 지금 당적이 없어요. 하지만 방송인이잖아요. 유튜브도 방송인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지금 재단의 이사장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노무현 재단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번에 또 이제 5.18 39주기를 맞아서 네. 광주 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야죠. 가야 한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두렵다고 가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정치를 그만해야죠. 네. 가서 물병이 아니라 뭐가 날라와도 묵묵히 걸어야 되고 그것을 맞아서 멍이 든다고 해도 어쩌겠습니까? 그 예, 길을 예. 걷고 있는 것이 황교안 네. 대표인데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가는 사람들 네.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는 안 해서 목소리로 비난과 야유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물병을 던지는 예. 것은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듣겠지만 폭력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이 정말 수준 높은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 그리고 5.18 민주화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그 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호남 가서 이제 달걀 맞는 장면 연출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영남의 지지층을 결집시킨 그때 그 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 부분은 연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네. 연출이라도 맞을 땐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생달걀 날라오면 눈 감고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달걀을 실제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정말로.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에는 함부로 얘기 안 하는 주의가 제 주의라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쓰레기 수거차 함부로 타지 마라. 환경미화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말인데 황교안 대표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두고도 또 SNS에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네.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황 대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을 돌고 있는데 네. 대선 주자 선거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네.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출정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드 카펫을 걸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그렇죠. 예. 광화문에서. 아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정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없이 묵묵히 하면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또 예. 지방에서 하고 있고 예. 또 천막을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좌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천막을 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애국당이 졌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그 모습 또 뺏긴 것이죠. 그냥 네. 당 대표로서 지금 정말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SNS에 올리지 말고 예. 정말 묵묵하게 배낭 메고 다니는 모습들 자꾸 나오는 것도 대선 운동하는 모습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연상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진정한 묵묵히 있는 보수들에게는 좋지 네. 않게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대구 집회에서의 발언, 이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아유,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게 아니고 질투한 거예요. 질투요? 막말은 본인의 전유물인데. 그래요? 아니 아니 이제 이게 참 이건 뭐 인용하기도 민망합니다만은 뭐 달창이라는 표현 이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는데 이걸 두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보수의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예. 품위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홍준표가 하니까 예. 개그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냥 코미디 같죠. 본인이 했던 시리즈가 많죠. 예. 연탄가스, 바퀴벌레, 예. 암덩어리,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 등등으로 하고 본인은 막말을 해서 저한테 모욕죄로 300만 원 위자료까지 지금 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입금됐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 말을 하고 했으면 입금하고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본인이 지금 입금했으면 안 하시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근데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의 죽특기인 내부 총질을 전 또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 그 300만 원권이요. 어떻게 항소를 했습니까? 지금 다시 재판 그래요? 네, 항소 재판 2심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예. 있고 금액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영역까지 제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법학과 교수시니까. 아니 그래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은 변호사에게 알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거든요. 예. 아무튼 홍 전 대표가 했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네네. 홍 대표가 하니까 다 코미디 같이 됐고요. 나경원 대표의 달창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네. 나서서 또 전효역 전 의원이 또 나서서 네. 무슨 낡은 창이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 사전에 뭐 또 그런 있어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낡은 거죠. 신발창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코미디 같죠? 변명도 코미디 같죠? 말 예. 뜻을 모르고 발언했다면 더 문제. 네네. 알고 했다고 해도 문제. 그런데요. 네. 전 여기서 더 문제는 표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예. 그렇죠. 본인이 네.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오피리아의 그림, 더러운 잠으로 네. 창녀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 그 그림의 주인공이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장소만 이렇게 연결해서 대여해 준 거지. 그거 아세요? 예. 도둑질을 하도록 망을 봐줘도 예. 공범. 그래요. 그걸 보고 짱 봤다고 하는데 그래요? 공범입니다. 예. 그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장소 대여를 하면서 그 그림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이고 네네. 창녀 그림에 그 당시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의 얼굴을 특히 여자의 얼굴을 붙여서 그걸 전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부인 얼굴을 그런 그림으로 그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다 고소를 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사용되는 것 모두가 서로 정말로 쓰면 안 되는 단어고 다 자격이 없다. 당연하죠.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저한테 네. 주막집 주모라고 했어요. 결국 술집 술 따르는 여자란 얘기죠. 그건 아주 이 적절한 모든 발언입니다. 단어들을 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 단어를 쓰니까 제가 개그 같다, 코미디 같다고 얘기한 것이고 네.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야기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예, 정말 예. 제가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교수님.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그 의원 시절에 네네.
화장한다고 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던 걸로 그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있었고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의 상가집에도 홍 대표가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네. 과거에 바퀴벌레 암덩어리 운운할 때 그때 나경원 의원도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좋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겠죠. 네. 네. 그래요. 지금 하신 말씀은 보니까 요때 상황이 2011년이네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 7사 전당대회 네. 때 홍준표 후보가 나섰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요. 무슨 발언이었냐면 거울 보고 분칠이 나는 후보는 그러니까요.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단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막말을 정말 하는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네. 참 본인의 그 위치와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아닌가 중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나경원 후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지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대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양만 화려한 이런 후보는 안 된다. 대표는 안 된다. 원래 홍 전 대표식 화법이에요. 그래요? 지칭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 비겁하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주모라고 해놓고 나는 지칭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방송에는 주모 얼굴에 제 얼굴을 붙여서 쫙 다 퍼졌어요. 저는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게 모욕을 2차 당했어요. 가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이 점점 세지고 홍준표 그래요. 당 대표도 말이 세지는지 네. 또 유시민도 말이 세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유튜브 1인 방송의 공통점입니다. 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발언 수위가 세지고 박수 소리에 점점 자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본인은 발언 수위가 세지는 것도 잘 모르고요. 갈수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정과 선동의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나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고 난 뒤에 박수를 엄청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예. 지금 점차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정치권이 점점 말이 험해져서 걱정되네요. 저도 네. 별 처벌을 안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해찬 의원 그리고 지금 홍준표 배틀을 한번 하는 게 소원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최악의 여성 혐오 또 여성 비하다.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웃긴 이야기죠. 왜냐면은 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청와대에 있었던 네.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왜 홍보를 하던 담당 탁현민. 아유 저 대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민주당 여성 의원들 탁현민이 그렇게 여성 비하 발언해도 꾹 참고 있다가 왜 갑자기 나와서 원내대표를 비판한다고 합니까? 집안 단속부터 해야죠. 예. 탁현민 비서관 그러니까 행정관이 네. 했던 발언들을 묵인하고 지나갔던 정말 그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내로남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말의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유해 교수께서는 대통령께서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네. 저는요 네. 유시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오. 유시민도 막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맞으려고 오는 것이라고 지역 감정 고조시킨 유시민의 발언은 막말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탁현민은 괜찮으신지 이해찬은 괜찮은지 무슨 말이냐면요. 예. 대통령은 자로 잰 듯이 중립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유해 교수님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아유, 일요 서울에서 적반하장 시즌 2를 방송하다가 2주 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예. 바로 탁현민 행정관이 왜 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느냐 이야기가 제가 방송에서 했더니 바로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일요 서울에 전화를 해서 방송 내용을 항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그 방송을 내리라고 한 그래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겨서 그만뒀었는데 저는 김용민의 라이브에 출연하면서 정말로 여야 그런 누구의 정치편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여야를 모두 비판을 해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 저는 지혜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가 하는 이야기 예. 어떻게 보면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가끔은 정말 욕들이 막 올라올 때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네. 묵묵하게 목소리를 예.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12월 달부터. 네. 되게 벌써 거의 반년 가까이 됐어요.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 세탁소 아주머니가 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저한테 박수를 보냈대요. 아이고. 왜냐하면 예. 가운데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줬어요. 음. 그래서 그분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세탁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방송인 다 되셨네. 네. 방금 넘어갈 뻔했어요. 아무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었고요. 예, 예. 자로 잰 듯한 중립에 부합하려고 했는데 김영민 앵커는 조금 중립은 아니고 엉터리 잘하는 거 꼭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류혜 교수님. 이제 선거의 계절에 또 본격적으로 필드에서 뛰시겠네요. 어떤 모습이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유여회로 네. 항상 지낼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또 인터뷰 요청하면은 응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지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로라든 네. 아니면은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아니, 안 돼, 안 김영민 돼. 앵커님 시간 멋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